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허버트 M. 쉘톤 박사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책인데요. 최고의 건강개혁자인 엘렌 화이트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위장과로로 사망함 또는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 모른다. 자, 위장과로로 사망함.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식사 때마다 20몇 가지가 있으면 정신없이 고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두 다 섭렵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위장과로입니다. 과식, 간식, 늦은 저녁 식사, 불규칙한 부절제한 식사. 자, 그 다음에 위장과로로 사망한 다음에 또 한 병명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외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반드시 동물성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상고병을 비롯해서 모든 위암, 간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고형암에서 호르몬성 암에 이르기까지 왜 이런 병들이 발현되냐면 바로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은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세포가 병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좋은 음식,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하늘마을에 와서 하늘마을 건강식만 먹으면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합식법에 대해서, 배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위장, 위암, 간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과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들, 그리고 모든 병들이 왜 비롯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하겠지만 멜론 같은 수박과 과일은 이제 많은 경우에 영양의학자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배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특별히 일부 과일과 빵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자, 이 강의 내용은 허버트 M. 쉘톤 박사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과일, 특별히 유기산이 많은 과일과 빵, 복합탄수화물인 전분기가 많은 복합탄수화물, 과연 어떻게 배합해야 하는가? 빵 한쪽, 과일 한쪽, 빵 한쪽, 과일 한쪽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절대로 같이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막 섞어서 짬뽕으로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지.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이 바로 허버트 M. 쉘톤 박사입니다. 자, 이 강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들을 통해서 잘 건강식을 먹는데도 여러분들이 가스가 차고 자꾸 방구가 나와요.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물론 하늘마을에서 많이 먹어도 여러분들이 방구에서 계란 2개 먹었을 때 젖산 피브로산이 썩는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계란 드시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려면 그 다음에 정말 괴로우시죠? 예, 냄새가 정말 향기롭죠? 그런데 하늘마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드셔도 희한하게 냄새가 안 나요. 그죠? 그렇지만 가스가 차지 않는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라는 책에는 이런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음식물의 부적당한 배합으로 장애가 생기고 발효가 시작되고 피가 더러워지고 두뇌가 혼란해진다. 과식을 하거나 한 끼의 식사에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물을 먹는 습관은 빈번히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이리하여 섬세한 소화기관에 심한 해를 끼치게 된다. 위장이 거부하거나 원인에서 결과까지 따져보도록 두뇌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 먹은 음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부적절한 배합 등은
섬세한 위장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달갑지 않은 징조들이 경고를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고통당하는 길밖에 없다. 질병이 건강의 자리를 차지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부적당한 배합을 하시게 되면 장애가 생겨요. 위에 트러블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성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발효가 시작돼서 마침내 장에서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골다공증, 모든 병의 원인이 고지혈증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검사하실 때 오시면 여러분 몸 전체의 기능을 보기도 하지만 34가지의 기능을 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봅니까? 혈액의 모양을 보면서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액의 지질 농도 또 점액질 농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혈액이 이 맑아서 위장이나 대장이나 간이나 신장이나 폐나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온 몸의 혈액이 영양소를 잘 공급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부적당한 배합을 하시면 섬세한 소화기관이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올바른 배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산과 탄수화물의 배합이 어떻게 배합을 하시는 건지 가장 중요한지 이제 단백질과 단백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유기산과 탄수화물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의 배합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공부를 좀 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허버트 M. 쉘턴 박사님의 이 책에 많은 이제 영양의학 전문가들의 이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씹어 먹어야 겨우 납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딱딱 때리고 넘어가면 그것들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산과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 자, 과일과 채소는 탄수화물입니까? 단백질입니까? 탄수화물입니까? 단백질입니까? 예, 탄수화물인데 천연 탄수화물입니까? 복합 탄수화물입니까? 천연 탄수화물이죠. 자, 탄수화물 중에 뭐 쌀과 감자, 고구마,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은요? 복합 탄수화물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다시 말하면 유기산이 많은 과일과 복합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의 배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마도, 뭐 베리 종류들, 유기산이 많은 레몬, 뭐 자몽, 오렌지, 파인애플, 그리고 사과, 포도. 자, 이런 유기산인 주석산, 구연산, 유기산이 많은 이 산과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인 감자, 고구마, 빵, 밥, 볶음국식 이런 전분의 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과연 같이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먹어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과일 속에 있는 약산성이 치매 푸티알린이 뭔지 아시죠? 푸티알린. 바로 전분 소화 요소입니다. 녹말기가 많은 아밀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산성이, 과일에 많은 약산성이 치매 푸티알린, 전분 소화 요소인 푸티알린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전분 소화 요소인 푸티알린이 만약에 파괴된다고 하면 전분 음식이, 녹말 음식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생리학자 스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합되어 있는 음식이 처음 소화될 때 산성이 소화되기 시작하면 침에 의한 전분의 가수분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참 어렵게도 표현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쉽게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에 시리얼과 같은 공유 시리얼을 먹기 전에, 자, 그러면 탄수화물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신과일을 먹으면 속이 편해요, 불편해요? 장애가 없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 유기산이 많은 과일을 먼저 먹으면, 자, 먼저 먹으면 신과일, 유기산이 많은 과일을 먼저 먹으면 편안합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입에서 소화되지 않은 전분이, 복합 탄수화물이 췌장액으로 가서 소화돼서 최종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주물러요. 연동운동이 돼서 분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아니면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먹으면 트러블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럴지라도 침으로 많이 주물러서 연동을 해서 소화시키면 다른 소화에게 할 일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아주 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대만으로 희석된 수산도 과일 속에 있는 유기산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산은 전분 소화효소인 푸티알린의 작용을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과일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복합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푸티알린이 완전히 분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자, 그런데 한 개나 두 개의 작은 수저의 식초에는 치매 소화를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초산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식초가 들어간 신 것과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입맛이 없다고 여러분들 여름에 뭐 오이, 냉국 같은 거 하실 때 식초 듬뿍듬뿍 넣어서 드시죠? 예, 신 음식들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자, 도마도, 베리, 오렌지, 그레이프루트, 레몬, 라임, 파인애플, 신사과, 신포도와 같은 유기산, 구연산, 주석산이 많은 이 산은 침샘에서 나오는 전분 소화효소인 푸티알린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분의 소화를 중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과일하고 빵하고 같이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과일하고 밥도 먹고 과일하고 감자도 먹고 과일하고 이러셨죠?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퍼시아오 박사는 식사 때 오렌지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식사 때 유기산이 많은 오렌지를 함께 먹으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못할 때는 어떻게 먹으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드시듯이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라? 그러지 말고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식사하기 전에 15분이나 30분 전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시면 사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는 것처럼 미리 먹음으로 이 부패되거나 발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전분 소화효소인 푸티알린의 분비를 원활하게 유도함으로 소화기 계통의 암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산성이나 약산성도, 과일 속에 있는 많은 산성이나 약산성도 전분 소화효소인 푸티알린을 파괴시켜서 전분을 소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티알린이 없이는 침이 전분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유기산이 많은 과일과 복합탄수화물인 전분은 함께 혼합해서 드시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휴, 오늘 너무 총명하십니다. 이거를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말을 아주 많이 바꾼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영양의학을 28년을 공부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인체의 영양학을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음식물에 어떤 혼합도 괜찮아. 못 먹어서 죽은 귀신보다 예. 그냥 잘 먹어서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막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무지와 선입관에 기초하거나 편협된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음식물 혼합에 대한 첫 번째 규칙. 산과 전분은 혼합하여 먹는다, 혼합하여 먹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산은 뭐죠? 예, 식초산도 강산성이지만 과일 속에 있는 유기산과 같은 약산성도 뭐와 복합탄수화물인 전분과 전분기가 많은 감자, 고구마, 빵, 뭐 이런 곡류들과 섞어 먹는다, 섞어 먹지 않는다.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먹으면 된다? 예, 복합탄수화물인 감자, 고구마를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면 되겠죠? 아이고, 헌청민. 네, 맞습니다. 자, 음식물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은 유기산이 많은 과일과 전분은 혼합하여 먹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화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예방돼서 당뇨병도 예방해요. 그래서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나 또 가지야마 시즈오 박사의 음식물 혼합에 대한 규칙에 보면 과일은 언제 먹어요? 먼저 탄수화물 먼저 먹고 맨 마지막에 밥만 단독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하늘말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뭔지 모르셔서 오자마자 밥 한 공기 정도 막 푸시고 반찬 종류 막 푸시고 하시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상하다. 하늘말 오신 분들은 왜 밥을 안 먹지?
그리고 질문들 하세요. 자, 처음에 뭐부터 먹어요?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를 다 먹고 배를 다 채워요. 60%. 자, 그래서 812를 기억하세요. 자, 80%가 단백질이죠? 예, 그러면 80%가 뭐예요? 예,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정제 탄수화물일까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런 거예요? 가짜 탄수화물 아닙니다.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과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예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가 1번. 자, 2번은 뭐예요? 단백질, 콩과 두부. 자, 3번은 맨 마지막에 복합 탄수화물인 밥만 단독으로 씹어 먹으면 당뇨병이 엄청나게 인슐린 저항성이 예방이 되면서 당뇨병도 빨리 나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음식물 배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첫 번째 규칙 배우셨습니다. 바로 상과 전부는 혼합하여 먹지 않는다.